기존에는 아이들이 몸에 이제 상처가 나서 부모님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학대가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외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솔직히 상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이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건 영영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약이라는 게 아이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지만 겉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았던 좀 교묘한 방법의 학대가 아닌가. 영상은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저도 역시 처음에 영상을 보고 특히 그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이, 그 아이가 돌이 갓 지난 아이예요. 12개월 된, 그래서 이제 갓 만 1살이 된 아이인데, 그 어린 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한쪽 허벅다리는 머리를 누르고 이마 부분을, 한쪽 허벅다리는 배를 누르고 있어요. 배가 그 무거운 허벅다리에 누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양쪽 다리로 완전히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짓누른 상태에서 입에다가 이 국에 마른 밥을 계속 먹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이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는 쑤셔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거의 진짜 뭐 밀어 넣다시피 막 애 입에다 넣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그 소리가 CCTV와는 다르게 계속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밥을 그렇게 넣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약을 먹는 장면도 이제 그 아이 입에다 약을 막 이제 숟가락, 그 영상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밥 숟가락 정도 되는 크기인데 거기에다 약을 이제 뭐 대중 없죠, 그냥 막 이렇게 들어 부어가지고 먹이니까. 그래서 아이 입에다 먹이는데, 약을 뭐 잘 먹는 애는 그냥 앉은 채로 입에다 넣어서 먹이고, 잘 안 먹는 아이는 자기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약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부모님들, 어머님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오늘 봤더니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고, 이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학대 문제가 계속되니까 심각성이 좀 커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청와대 청원이 시작되고 뭐 지금 활발히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아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영상에 나온 약을 저희가 이제 대한약사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땡땡 시럽이라는 시중에서 파는 감기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인데, 사실 이 약 자체는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뭐 구매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약품은 아닌데, 문제는 만 2세 미만에게 먹이지 말라고 약병에도 2군데나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용량을 정확히 지켜서 먹으라고 뭐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해갖고 연령별로 몇 미리 정확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그 약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직 약사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고 중추신경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용량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없게 이제 투약을 한 거잖아요. 숟가락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요즘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약 먹일 때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을 얻어다가 이제 거기다 정확하게 이제 재서 먹이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대중 없죠, 그냥 막. 근데 그거를 하루에 2번씩 먹이기도 했다고 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1번 먹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쯤 1번 먹이고. 그럼 벌써 이게 벌써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그것도. 뭐 그런 거 하면은 원장이 또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또 정해줬다고 해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한테 지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침 정해주면 휴대폰 갖고 먹어요. 그치밖에 얘랑 양이 안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갓 1살 된 애예요. 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애예요. 근데 그냥 원장이 판단하기에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많이 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표준 몸무게였어요. 그냥 원장이 느끼기에 등치가 크다고 해서 많이 먹여라, 막 이런 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부모한테 먹이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먹이고 나서 통보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감기약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감기가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은 셈이 되는 거고, 더 문제는 실제 감기가 걸린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어린이집에 약을 챙겨서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면서 이제 투약 의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무슨 종류의 약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용량을 얼만큼을 먹여달라. 이 투약 의뢰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먹일 수가 있어요, 약을.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직접 집에서 이제 정말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투약 의뢰를 하고 가면 그 약을 먹이면서 자기네 약을 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기에 걸린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져온 어린이집에 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주는 묻지마 투약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원래 자기가 처방받은 약을 또 먹고 그리고 점심시간 때쯤에 또 원장이 주는 감기약을 묻지마 투약을 또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또 자기가 가져온 약을 먹고 또 어린이집에서 주는 약을 먹고 그러니까 한 번에 5번에서 6번의 감기약을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번 정도나 5번 정도 하루 종일 아이가 그날은 처져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피해 아동들이 이 어린이집 지금 재원하고 다니던 아이들이 원생이 18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피해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 몇 분하고 특히 이제 그 원장의 대화라거나 영상이라거나 여기에 이제 약을 먹는 부분이 드러나는 아이들 부모님 위주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먹였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정말 허락을 받고 먹인 건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기 며칠 전에 막 수사를 신고를 받고 시작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미 부모님들한테는 전화로 통보를 하긴 했더라고요. 수사가 시작이 됐다. 학대 혐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해주다 보니까 약을 좀 먹인 것 같다. 요 정도로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 저랑 통화를 하던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고 전화기가 좀 끊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냥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끊어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왜 먹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좀 뭐랄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약을 그동안 먹어왔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 취재원들하고는 항상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정말 좀 앞으로도 잊지 못할 통화가 아닐까.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게 절절히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경찰에서 좀 낱낱이 어디까지 잘못을 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 어린이집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원장이 부인이고 남편이 대표고 그 딸이 보육교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실제 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가족이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인데 그 남편, 그 어린이집 대표가 이제 나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냥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식사, 강제로 막 입에다 밥을 넣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근데 얘네들이 약도 먹어야 하고 하는데 밥을 마냥 안 먹게 둘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인 적은 있지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게 막 이렇게 붙잡아두고 먹이고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있으니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고 약을 강제로 투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 없이 약을 자기네가 막 준 거가 규정 위반이라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반이라면 뭐 자기네가 위반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이 40도까지 치솟는데 부모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아이가 있었다. 그 경우에 자기네가 이제 약을 어쩔 수 없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도를 한 영상에 나오는 약은 그 해열제가 아니에요. 감기 기침약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40도까지 오른 애한테 줬다라고 하는 게 일단 맞지가 않고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에는 약을 비치를 해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열제도 그렇고 기침약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구급약품 그 반창고라던가 연고 이런 그 응급 구급 키트가 아닌 의약품들은 비치를 아예 해놓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비치를 해놓고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제가
취재한 바로는 꽤 오래 10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아이들을 오래 상대를 하면서 이제 또 본인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좀 약간 잘못된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좀 웃긴 것 같은데 잘못된 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예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원장 선생님이 평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랑 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애기가 먹으면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강제로 먹여서 애기가 밥을 다 먹으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랑 싸움을 하는 건데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던 원장님이 아닌가 해서 이제 예전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으로 보이는 이분이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던 곳이었다라는 이제 추가 제보를 주셨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사가 그 원장의 딸을 포함해서 이제 7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정식 보육교사는 딸 포함해서 3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교사들이 좀 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가 이제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이제 외부 선생님이고 1명은 가족이죠. 근데 이번 취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게 아동학대를 목격을 할 경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 부모, 그다음에 이런 그 아이들의 선생님, 그다음에 이런 보육교사라거나 이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목격을 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작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어린이집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지금 원장 선생님이 그 해당 지역구의 모 어린이집 협회 회장님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교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 만나고 무슨 문제 해결하고 왔다. 내가 누구 의원도 알고 누구 의원도 알고 구청장도 알고 내가 인맥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실제 어린이집에 그럼 뭐 국회의원이라거나 구청장이라거나 같이 찍은 사진이 막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이 협회장까지 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한테 찍혔다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리고 다른 데 절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이 공포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뒤에서 그 어떤 원장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도 누구도 신고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신고가 다행히 더 늦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 규정이 그래서 의무로 지워져 있지만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고 각 지자체에서 실제 이제 일정 주기마다 나가가지고 실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뭐 그 위생 아니면 뭐 교육의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그 실사를 한 후에 점수를 매겨서 특정 점수가 안 나오면 인증이 안 나와서 이제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하는 요런 이제 평가 인증 제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난번 받은 평가 인증이 굉장히 높아요. 100점 만점인데 거의 96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평에다가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통과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래서 그 평가 인증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도가 나가고 현직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제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게 서류 몇 개 훑어보고 간다. 그래가지고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 냉장고에 평소에는 막 이런저런 온갖 막 유통기한 지난 음식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술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조사 나올 때 싹 그걸 치워서 창고 같은 데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쓱 하면 둘러보고 가면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가 인증이냐. 이러고서 무슨 제대로 된 인증이 되냐. 괜히 그때 서류 작성하느라고 서류를 이제 보니까 그 서류 막 맞춰놓느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면서 막 서류 맞춰놓고 하면 그냥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라면 앞으로도 이런 학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평가 인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우리 애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여태까지 보여진 적이 없는 또 새로운 유형의 굉장히 뭐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대 사건이 또 벌어져서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면서 취재를 했고 또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까 18명 재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전원이 맞벌이 부부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어디 내일 바로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맡기고 출근을 하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를 맡기기가 힘든 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가 정말 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는 SBS 기획취재부의 김종원 기자입니다. 그 어린이집 관련 취재를 이번 보도를 계기로 좀 깊이 기획취재부답게 하들어가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가인증제도 관련해서 정말 평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제보를 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 주시면 신원보장 철저히 되는 하에서 열심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